사용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보조교사 한 명 정도 두는 그런 어떤 시간을 저희가 줬어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점 수학은 쉬워지는데 애들의 수학 실력은 점점점 나라로 내려가고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서점에 가서 보니까 정석은 저기 위에 있고 우리는 항상 옆에 끼고 다녔던 게 정석인데 정석은 저기 위에 있고 이렇게 교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펼쳐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풀려보면 어렵대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서부터 고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엔지니어 마인드가 너무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덜 하고 성적이 잘 나올까를 맨날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 교재를 이렇게 사러 가면 아까 전에 그 선생님 그 영상에 나왔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를 한 번 사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풀려야 하고 또 그 책에는 보면은 어떤 특정한 난이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문제. 우리가 물론 그 교재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건 있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하는 그런 조금 문제지 장사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거기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못하는 문제를 골라낼 수가 없을까 그걸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한 권을 사면은 어떤 애가 이 부분은 잘 푸는데 특정한 부분만 못 풀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 골라서 또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교재로서는 시중 교재로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보니까 문제은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문제은행 지금 스플레이 전에 문제은행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제가 원하는 문제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신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가입했던 곳은 지금은 이렇게 뭐 문을 닫았으니까 이름을 플랜 B라는 곳이었어요. 그 공부방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김봉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거였는데 플랜 B가 단순하게 문제은행의 기능만 있었어요. 문제은행.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15년 전통이라서 문제가 굉장히 좋았고 하지만 또 제가 또 이 갈급함을 못 채운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애들이 못하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따로 이렇게 엑셀 표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점수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문제은행에는 그런 분위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 부분만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취약이나 오답이나 뭐 아이들마다 특별하게 문제를 만들어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저 사장님처럼 잠시 고민했는데 이거는 너무 일이 크다는 결론이 나서 또 그때 또 이렇게 신생하는 그 문제은행 회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사용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라고 있는데 그 회사가 초창기에 제가 같이 하면서 했는데 타이틀은 굉장히 거창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다 구현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면 저는 그 습관적으로 그 프로그램 테스트하는 습관이 있어요. 막 눌러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 숫자도 작을 뿐더러 대부분의 기능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업체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그 테스트 삼아 해봤는데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좀 실망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무료로 시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플랫을 찾았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느냐. 사용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이라든가 그 개인별로 교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그래서 지금 제가 매스플랫을 사용하면서는 시중의 교재는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스플랫의 장점은 뭐냐면 그 다른 업체의 거는 홍보 같은데 그냥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따로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곳이 꽤 돼요. 그런데
제가 딱 필요한 건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고3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걸 통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예술 플랫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좋고요. 그리고 시중교재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시중교재랑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내가 필요할 때 시중교재 문제를 이렇게 발췌해낼 수 있는, 물론 똑같은 문제를 만들 수는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제가 주로 쓰는 기능이 뭐냐면은 난이도를 제가 세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낮은 게 하, 중하, 중, 그 다음에 상, 최상 이렇게 5가지의 난이도가 있는데 그 한 문제의 난이도 비율을 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난이도 이외에 특별하게 못하면은 중과 그 하와 중하 이렇게만 내도 중하도 못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에다 그냥 몰빵해서 100%로 출제하면 쉬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보조교사 1명 정도 두는 그런 어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제가 예전에 엑셀로 만들 때는 정말 농담 아니고 애들 채점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그 표에다가 다 입력하고 데이터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이 확 줄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는 교재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 진도 나가는 교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숙제 나가는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답 교재, 취약 교재 이렇게 교재를 4가지를 만들어요. 근데 진도 교재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빠뜨리셨는데 교재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교재 만들기가 거의 한 650문제인가까지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거든요. 단원별로.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아까 학습지 만들기에는 최대 100문제까지 맥스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단원별로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작은 단원도 있지만 큰 단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문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재 만들기에서 교재를 만든 다음에 아까 잠시 나왔는데 그 학습 개념 그거는 사실 조금 그 교재에는 없어요. 그 기능이. 그래서 학습지 만들기에 보면은 그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붙입니다. 붙여서 새로운 그 교재를 만드는데 그 교재 만들 때도 일률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눠서 설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습 데이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난이도를 이렇게 설정하면 아이들한테 딱 맞는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 숙제 교재는 학습지로 돌리고 있네요. 숙제는 100문제가 조금 부족한데 아무튼 숙제를 돌리다 보면은 그게 자료를 만드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거든요. 그걸로 이제 다음 교재 만들 때 나는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답 교재는 물론 오답 교재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학원은 오답을 그대로 뺏겨 써라. 또 오답 노트가 반드시 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 선생님도 있다. 저는 반드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100문제 중에 2-3개 틀린 아이들은 오답을 해서 나중에 오답 노트를 보면서 이런 걸 틀렸구나라고 하지만 100문제 중에 30개, 40개 틀리는 애들이 그거 단순히 뺏겨 쓴다고 시간 낭비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답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오답은 그래서 이제 오답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입력만 잘하면 나중에 오답 클릭만 하면은 오답이 한 달치, 2달치 전에 쳤는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답만 뽑을 수 있고 아까 어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답 유형 1배수, 2배수, 3배수, 5배수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오답을 계속 오답을 풀리는데 저희 학원은 오답 팩이라고 있습니다. 오답을 시작하면 오답이 없을 때까지 풀리면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는 클릭 한 번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답 팩이라고 해서 오답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답이 좀 빠르나마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취약 교재인데 지난달인가 저기 그 엔지니어 분하고 좀 막 통화하면서 그랬었는데 그 취약이 굉장히 저는 최고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답도 오답이지만 유형별로 정답률이 쫙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서열 그러니까 베스트 5위까지만 딱 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좀 오류가 있습니다.
또래가 있고 그리고 딱 입맛에 맞게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데스크탑이랑 노트북이랑 스플래시 2개 깔아놨어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화면을 띄우고 난 다음에 노트북으로 문제를 만드는데 거기서 1위부터 10위까지만 골라서 이제 다른 이게 창을 펴놓죠. 창을 펴놓고 이렇게 화면에 문제 만드는 프로그램을 딱 돌리면서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 난이도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제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희 지금 학원의 최고의 문제지라고 얘기를 한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개씩 이제 그 취약 부분을 삭제해 가다 보니까 이제 취약이 점점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정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 비용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는 반드시 저는 시중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중 연동은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제 내신을 준비해야 되니까 학교 교과서 시중 교재뿐 아니라 학교 교과서도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보충 학습지라든가 보충 교재 그런 것들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제를 뽑아서 또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학원에서는 아무튼 아까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현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학원 역시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작은 분량으로 공부를 하니까 흥미를 놓치지 않고 또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버티지 못하면 다른 학원 가야 된다, 한국으로 가야 된다. 뭐 얘기를 하면 우리 학원 문제를 풀기 싫으면 100문제 풀어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원의 힘든 상황들을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해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학생들도 사실은 막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조차 포기하는 애들이 이제 수학에서 자신감을 얻으니까 이제 점점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려서 상당히 잘 쓰고 있고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무 연관 없습니다. 아무 연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학원의 핵심 시스템으로 메스플레이스를 들여놨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응원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